하지만 진짜 문제는 올해부터입니다. 이미 초대형 적자 예산이 짜여진 데다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적자와 빚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게 될 경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올 초부터 경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서둘러서 집행했단 말이죠. 지금까지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했는데 반면 1, 2월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거쳤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올해 1, 2월 30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1, 2월보다 14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인데요. 작년 재정 적자가 총 52조 원인데 2달 만에 작년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1, 2월 누계 통합 재정 수치는 26조 6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1, 2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덜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까? 네,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46조 8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이 덜 거친 겁니다. 예. 정부가 한 해 거두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거둔 금액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6.1%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 원가량 줄여든 영향이 큰 건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앞으로의 세수 여건도 비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재정이 얼마나 더 악화가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국가 채무는 805조 원,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8%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차 추경 편성하면서 채무 비율이 GDP의 41.2%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이미 이 목표치가 깨졌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올 한 해 성장률을 여러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0%라고 가정을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42.6%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긴급재난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린다며 3차 추경까지 시행할 경우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43.1%까지 올라갑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가신용등급제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정부는 결국에는 이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국가채무 비율 4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걸 위해서는 뭐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걷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 기본소득 지급이 결국에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 경기 침체로 세수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고 이후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돈풀기를 하고 내년 증세를 한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증세를 누구에게 얼마나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